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그동안 미상의 발사체와 위협이라는 표현 대신 탄도미사일과 도발이라는 단어를 썼고, 국가안보실은 즉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했다면서 엄정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2일 저녁 6시 29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이자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이후 5일 만으로 올해 16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이날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했다고 발표한 당일로 내부적으로는 국가 방역에 집중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국방부 강화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세부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합참은 우리 군이 경계 및 감시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미상 발사체라는 표현을 써오던 합참은 이날 미상의 탄도미사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북한 군사행동에 단호한 대응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합참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가 앞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 기존에 사용하던 발사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위협 대신 도발로 표현하도록 합참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오후 6시 29분께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뒤 즉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참으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받고 한미 연합 대비 태세를 점검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했으며 빈틈없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발생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했다면서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안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이날 오후 6시 33분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는 정보를 방위성으로부터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일본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입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2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번 무력 도발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의 영토나 동맹들의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0일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시위이자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후 5일 만이며 올해 16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을 또다시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런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11일 하원 새추리 국방소위원회 2023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청문회에 출석해 국방부의 우선순위로 북한 문제 해결을 꼽으면서 우리는 북한과 이란, 국제 테러 단체들이 가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처해야 하며 핵무기를 갖고 미사일 역량을 개발하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운용을 책임지는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의 존 힐 미사일 방어청장도
이날 하원 군사위 전략소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국의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불량 국가들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역량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청은 2023 회계연도에 요격 미사일 타격 순환 체계, 킬체인 능력에 대한 개선을 입증하는 요격 비행 시험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제재 완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1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적하고 이 같은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the DPRK's April 16th, May 4th, May 7th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se launches were just the latest in a series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conducted by the DPRK in recent months, each one a blatant violation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어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상황을 지목하면서 이 또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오히려 침묵을 지켜왔다며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북한을 옹호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This council should not stand for it, but the Security Council has stayed silent because two council members have argued that council restraint will somehow encourage the DPRK to stop escalating and instead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Clearly, silence and restraint have not worked. In fact, the exact opposite has happened.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제는 암묵적인 허용을 중단하고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라며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를 제안했습니다.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거듭 촉구했고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일부 나라들이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례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Moreover, the launches demonstrate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continue to prioritize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t the expense of its own people who are continuing to suffer from a dire humanitarian situation.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 정부에 돌렸습니다. 장진 중국 대사는 미국 측은 말로는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할 용의가 있다고 하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계속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건설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새 제재 결의안 초안은 현 한반도 상황 해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도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결의안은 관련국들이 협상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의회 상원에 발의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 관련 결의안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연방 의원들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와 공유 가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민주당의 반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에 대한 의회의 지지 표명 결의안입니다.
상원 외교위의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와 동아태 소위원회의 에드워드 마키 위원장, 민 롬디 공화당 간사가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오는 12일에서 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의되는데 아세안 국가들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완전한 이행을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합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이행해온 아세안 회원국들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른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도 그렇게 하길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2019년 채택한 아세안 결의에서도 아세안 국가들의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강조했는데 이런 내용이 이번 결의안에 또다시 포함된 겁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아세안이 한국 등과의 유대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아세안이 일본, 한국, 호주, 유럽연합, 타이완,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아세안이 아닌 다른 파트너국과 더 큰 통합과 단결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 간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등 10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에선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미한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를 담은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11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중국과 같은 악의적이고 위험한 행위자들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톰 소지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 글에서 윤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한국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사회와 함께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계속 쌓아나기를 고대한다면서 특히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핵탄두를 일본 공격용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11일 VOA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에 이미 성공했고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북한이 그동안 일련의 핵실험을 통해 얻은 기술적 성숙도를 고려해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과 매우 짧은 간격의 탄도미사일 반복 발사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작전 능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고 지적하고 이런 북한의 군사 활동은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영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차 정치국 회의에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2년 3개월에 걸친 비상 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확진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발열자들이 있다고 밝힌 점에 비춰 여러 확진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2019년 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확진자 발생을 처음 공개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치료제와 백신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며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통일부도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남북 간 방역, 보건 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